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박세호 행정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다시 한번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합격을 축하드리고 기합격하신 분들은 뭐 싸잡아서 축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그 창업실무교육에 이제 합격에 법학으로 창업실무교육을 한 지가 얼마나 됐지? 6, 7년은 넘은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이 창업 교육이 만들어질 때부터 제가 들어와서 어떻게 이제 그 원장님이랑 이거 교육 커리큘럼하고 과목 정할 때부터 이제 관여가 됐던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보니까 제가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수업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제 제가 대한행정사에서도 이제 그 여러분들이 창업하게 되면은 연수교육 받으실 거예요. 그 연수교육도 제가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1년에 꼭 한 두어 번씩 두세 번, 많게는 작게는 한두 번인데 바쁠 때는 한두 번밖에 못 하는데 이제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기창업하신 행정사님들의 업역을 넓히는 파트에 대해서 제가 이쪽 분야를 계속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사에 가입하시면 업무 편람을 받으실 거예요. 아마 구매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업무 편람은 꼭 사보세요. 예, 되게 작년에 거의 이제 15파트인가 16파트에 대해서 이제 진짜 나중에 해주시다. 예, 제가 할게요. 예. 그 각 파트별로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신다는 분들만 모아서 집필 한 거예요. 거의 1년 집필했어요. 예, 1년 동안 진짜 저도 딱 요 제목으로 그대로 집필을 했는데 뭐 쓰긴 했는데 하여튼 그거는 거의 바이블이라고 생각하시고 예, 물론 법은 항상 바뀌지만 기본적인 틀은 같거든요. 그건 그러니까 거기에도 집필하면서 맞다. 18일까지 저도 또 이제 또 이쪽 같은 거 해야 된다. 맞네. 깜빡했네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하고 행정사에서도 강의를 하고 하지만 그래도 좀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과목이란다. 곳이 여기에요. 예, 나름 이제 합격의 법원에서 이런 거 만들어내면서 여러 군데에서 이제 뭐 행정사 회에서도 옛날에 뭐 공익행정협회 뭐 대한행정사협회 18개 기관이 있을 때도 이제 창업 교육을 이거 카피해서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예. 하다 보니까 하여튼 좀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나름 또 여기에서 또 오시는 분들끼리 커뮤니티도 좀 잘 형성하시고 또 선생님들이랑도 커뮤니티 잘 형성하셔서 필요할 때 도움 받으시면 아까도 뭐 잠깐 뭐 말씀드렸지만 여기 강의하시는 분들을 진짜 자원봉사 개념이에요. 그냥 재능 기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 여기에서 이거 하느니 그냥 일하는 게 돈 더 벌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잘 들어서 현업 가셔서 여러분들 도움되라고 어차피 이제 우리는 그날 제가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이제 같아진 거예요. 예, 뭐 일상적인 대화는 그렇겠지만 이제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남들은 행정심판이 뭐야? 뭐 인용이 뭐야? 자기 부자기가 뭐야? 했을 때 이제 우리는 그게 대화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가장 특화된 이제 인증제도랑 이 인증제도를 활용해서 기업경영 컨설팅이라는 게 도대체 행정사가 이런 걸 해도 되나 싶은 파트일 거예요. 되게 생소해 하시기도 하고요. 제가 대학에도 강의를 나가는데 되게 생소해 하시고 이쪽 강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없으세요. 대부분 이쪽 강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대기업 임원 출신 분들이 오히려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업에 이제 출신 분들이 오히려 많으시고, 오히려 학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학문도 이쪽에 없어요, 사실. 경영학과 나오셨다고 하시는데, 저도 경영정보 석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 배운 적이 없어요. 수업 중 내용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장차 큰 꿈이 있다면 이 관련해서 책을 한번 써보는 것도 제가 뭐 책에 정리 한번 해보는 것도 제 생각이긴 한데, 그건 뭐 어디까지나 저의 꿈이고,
여튼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도대체 얘는 어떤 아이인가 한번 첫 시간은 아주 풀이하게 첫 시간은 도대체 얘가 어떤 아이에 대한 얘기인가를 한번 볼게요. 아까 커피를 한 잔 마셨는데 여기 작은 마크가 하나 있어요. FSC 마크 한번 보세요. 종이에 FSC 마크 있나 한번 보세요. 있어요? FSC라고 적혀 있어요? 거기 영문으로 뭐 적혀 있고 넘버링 되어 있죠. 예. 이게 뭘까요? 이게 세계 산림 책임협회에서 만든 인증이에요. 거기 밑에 코드 넣으면요. 이 종이를 만들기까지 어디서 목재가 채벌이 됐고 어떻게 제조가 되는지 히스토리가 다 나와요. 되게 웃기죠. 별의별 게 다 있죠. 이제 이게 뭐 아무거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걸 만들어내는 게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세계 산림 책임협회에서 이제 산림 송산되는 막 벌목을 무작위로 벌목하는 것을 옛날에는 무작위로 여기서부터 여기 다 배.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그냥 이제 그 약간 구획 나누고 섹터를 나누어 가지고 아니면은 덤성 2개당 하나씩 이런 식으로 벌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훼손되는 거 사실 많고 그다음에 또 종이, 목재, 펄프 이쪽 계열에서 하여튼 자원을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을 위해서 만들어낸 게 이 FSC 인증이고 이제 그 인증이 없으면 여러분들 하찮게 보신 종이컵 하나도 이제 납품이 안 돼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이 하나 마크에 관련된 산업들 한번 유추해 보자고요. 자, 벌목장도 이제 FSC 인증에 맞게끔 벌목을 해야 되겠죠. 자, 좋아요. 그거를 펄프를 만들려면 끓인단 말이에요. 끓여서 녹이는 그 생산하는 공장에서도 FSC 인증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거를 이렇게 성형을 해요. 종이컵으로. 얘도 인증이 있어야 되죠. 히스토리를 다 갖고 오려면. 그러면 여기 만들 때 이거 하얗게 만드는 표백제 만드는 회사는 관련이 없을까요? 이거 하나 마크에 최소 이 종이컵 하나가 탄생하기 위해서 20개에서 한 50개 정도의 운송하는 회사까지도 존재가 관련이 돼요. 이게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만든 종이 펄프 목재 원료가 아니에요. 얘는. 우리나라는 종이 펄프를 만들 수 있는 목재가 안 나와요. 해외란 말이에요. 운송하는 회사까지도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FSC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은 이 컵을 생산하는데 관여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쓰는 아모레퍼시픽에 들어간 종이 박스 있죠. 그거 뒤에 까집어 보세요. FSC 인증이 있을 거고요. 아이폰, 갤럭시 핸드폰 FSC 인증이 없는 게 없습니다. 당장. 심지어 여러분들 이마트 배달시키죠. 종이 황봉지. 그 재활용 펄프거든요. 거기에도 FSC가 있습니다. 이제는 소기업이건 뭐건 간에 농업부터 1차 산업부터 2차 산업, 3차 산업, 이제 4차 산업까지 FSC, 종이랑 관련된 모든 제품 FSC 인증이 없으면 납품 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종이컵과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20개 업체가 내 고객인 거예요. 그죠? 다 고객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법정으로 정해놓은 법정 인증이 약 25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일단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집 냉장고에 있는 음식분인데 CCM 인증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소비자 경영 중심이라고 이제 CCM 인증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 회사에는 소비자 관련해서 클레임이 걸렸을 때 자체적인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 소보원에 제기해봐야 별 소용이 없습니다. 직접 전화하시면 우리가 알아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보원에 문제가 제기돼서 기업을 제재할 때 저희 CCM 인증이 있는데 그래 너네 한번 봐줄게 하고 넘어가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인증이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우리는 그런 기관 조직이 있다. 자, 이것도 대한민국에서 법정으로 하고 있는 인증이고요. 뭐 쌈장 이런 데 보면 햅섬 마크들, 여기 보면 뭐 KC 마크들. 당장 여기 한번 보도록 KC, C 2개 다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얘는 이 제품을 딱 이걸로 봤을 때 이 2개 인증만 딱 보면 대한민국에서 유통이 가능하고 유럽에도 유통이 가능한 제품인 거예요.
얘는. 햅섭 아시죠? HACCF? 예, 뭐 이거는 다들 너무 잘 아시죠. 이제는 햅섭이 예전에는 의무화되어 이따가 하셔도 돼요. 지금 일단 앉아서 들으시면 돼요. 그건 아직 지금 당장 할 게 아니라서. 햅섭 같은 경우는 이제는 예전에는 품목을 딱 정해놨어요. 육가공, 도축, 그 다음에 뭐 어묵 같은 거는 무조건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의무 품목이 존재하고 의무가 아닌 것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의무가 아닌 것들도 지금 되게 많이 봤죠. 왜 그러냐면 농협 하나로마트에 납품하거나 이마트에 입점을 하거나 하려면 민간 기업에서 오히려 햅섭 있으세요, 햅섭 없으시면 아예 우리 회사에는 납품하지 마세요가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가가 국민 안전 보건을 위해서 통제를 했던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국가가 아니라 민간이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게 햅섭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햅섭 되게 이제 제 메인 업무 중에 하나이긴 한데 햅섭 요즘 가보면 진짜 좋거든요. 진짜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네, 원부자재부터, 그러니까 일단 시설부터 선행요건 과제라고 했는데 선행요건 과제가 뭐냐면은 이런 환경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학원이라는 환경적인 요소가 갖춰져 있죠. 빔 프로젝트도 있고 칠판도 있고 의자도 있고 그죠. 공간이 되어 있는 이런 환경적인 요건. 식품을 안전하게 깨끗하게 만드는 환경적인 요건이 갖춰진 다음에 부차적으로 이제 원부자재부터 모든 것들이 하나의 시스템화돼서 만드는 게 햅섭이거든요. 그게 식품, 축산물 두 개가 존재해요. 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하죠. 예전에 진짜 솔직하게 거짓말 1도 아니고요. 딱 10년 전에 최소가 1억 단위였어요. 햅섭이. 컨설팅 비용만요. 예, 매뉴얼 만들 1억 단위였어요. 지금도 지금도 싼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좀 소규모 햅섭이라 가지고 1인 식품 회사도 햅섭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규모 햅섭 같은 경우도 기본 시작가가 800에서 1000예. 왜 800이 됐냐면은 이제 식약처에서 햅섭을 받아라 권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기업에서 1인 기업 같은 경우는 소규모니까 자본이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햅섭을 맡으면 너네들 그러면 식약처에서 800만 원 줄게. 너네들 고생했으니까 800만, 그러니까 국가 지원금을 준단 말이죠. 국가 지원금을 주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당연히 그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의뢰인들은 기업주 대표자 입장에서는 800만 원 준다는데 내 돈 주고 시키니까 그냥 그 돈 그냥 하는 거죠. 800이면 돼 하는 거죠. 800이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고착화가 돼버려서 800만 원이 됐어요. 제가 누누이 행정사 회에다가 늘 얘기하는 게 있는데 절대 가격 정하지 말자. 가장 멍청한 짓이 가격 정하면 큰일 나요. 그게 이제 뭐 어떤 자격사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가격을 정해놓은 게 뭐 등기는 얼마, 뭐 누군지는 알겠죠 대충. 뭐 얼마 가격이 정해져서 그냥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정해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뭐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도 매매할 때 수수료 몇 %라고 정해져 버리면 그거 되게 어려워져. 그게 일의 난이도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식품의 성격들도 다르고 일의 난이도가 다른데 그걸 어떻게 규격화시켜요. 그래서 절대 그런 짓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쌍수를 들고 말리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막 지금 어디지? 기림동 쪽 가면은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파이는 정해져 있으니 파이는 아무리 커졌다고는 하지만 또 그만큼 새로운 또 행정사님들이나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영입이 되거든요. 이제 법무사나 변호사도 점점 영입을 넘어가고 있죠. 그쪽으로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시장이 커질 거니까 분명히. 예. 시장이 커지면 다른 자격사들도 다시 관심이 없던 자격사들도 눈독을 들이게 됩니다. 잠깐 그날 이제 설명회 때도 거기 장만희 행정사가 얘기했지만 내년에 뭐 20만 명 가까이 들어오잖아요. 시장이 그만큼 커져요. 그러면 해외 고급 인력들이 점점 들어오면 고급 인력들이 그냥 단가도 세질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법무사나 변호사도 발을 디디려고 할 겁니다. 왜? 걔네들도 지금 일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발을 들일 거라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준비 뭐 그러기도 가격 부지 꼭 정해놓지 말고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첫 페이지입니다. 예, 뭐 진도 많이 나간 것 같은데 진도 많이 안 나갔습니다. 그냥 첫 시간은 그냥 어떤 업무인지에 대한 약간 OT 개념이니까 프레젠테이션 개념, 그냥 오리엔테이션 개념이니까 가볍게 그냥 손 놓고 편안하게 들으세요. 도대체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인지 그냥 하는 거예요. 귤을 하나 샀어요, 제가. 귤 한 박스를 샀는데, 이제 심지어 이제 귤 박스에도 이런 마크들이 막 붙기 시작해요. 이거 얘는 뭐 할애 귤량은 마크니까 뭐 검사는 오케이 줬어. GAP라고 있어요. Good Agriculture Practice라는 건데, 우수 농산물에 대한 거예요. 우수 농산물 품질 인증이에요. 그러니까 우수 농산물 유기농 인증도 있죠, 그죠? 유기농, 올가닉은 진짜 뭐 비료를 3년 동안 비료를 쓰지 않는 땅에서 진짜 순수하게 올가닉하게 유기농으로 농사 짓는 게 올가닉 인증인데, 그러면 GAP는 뭘까 그러면? 우수 농산물 관리 인증, 얘는 뭘까? 농약을 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감귤이 그래요. 왜냐면 우리나라 토종 애들은 좀 그래도 좀 덜한데 해외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우리나라 애들이 아니잖아요, 원래. 그래서 자라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 좋은 품질의 과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도도 높고 좀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노지귤이 약간 좀 애들이 거칠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농약은 쓸 수 있어요. 오케이. 쓰긴 쓰되 사람들이 먹을 때 제발 그 잔류력 같은 거 좀 제거하고 주자. 그게 우수 농산물 관리 인증이에요. 세척 과정 같은 걸 투명하게 하고 세척수 같은 거 오염 안 되게 하고 2중, 3중으로 세척해서 결국 우리 입에 들어갈 때는 잔류농약이 없게만 만들어줘. 이게 GAP 인증이에요. 그래서 이 농산물에 관해서 GAP 인증 주변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농산물 하는 회사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되게 많고요. 근데 또 이제 요즘 환경으로 또 나라가 온 세계가 또 지랄을 하네. 대한민국도 만들어야 되겠죠. 저탄소 인증. 이게 로우 카본. 온실에서 이제 조생종귤 같은 경우는 온실에서 재배를 하게 되면 뭐 아무리 비닐하우스 있다 손 치더라도 오늘 같은 날씨에 비닐하우스라고 안에 영상인가요? 아니에요. 얘네들도 추워요. 안에 난방을 하죠. 난방 같은 걸 하면 뭘 써요? 우리도 당장 집에서 뭐 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 이런 거 쓰잖아요. 자, 여기에서도 보일러 같은 거 탄소가 배출할 수밖에 없는 난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뭐 태양열, 지력, 풍력 같은 거 환경적인 걸로만 돌려서 얘네들은 우리는 저탄소 환경하에서 생산한 조생종 감입니다. GAP를 맡은 애들 중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게 저탄소 인증이에요. 자, 얘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회사, 이 농업법인에 갔을 때 얘는 처음에 가서 GAP 일을 하러 갔다가 대표님, 요즘 저탄소 환경적인 거 하면 뭐 내가 한 5,000원 더 비싸요. 똑같은 길 5kg짜리 한 5,000원 더, 5,000원, 만원 더 비싸요.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만드시죠. 내가 그럴 돈에서 그럼 대표님 돈으로 만들래요? 국가 지원 받으면 되죠. 그죠? 일반적인 저도 저희 집에 태양광 지금 3kg짜리 올라왔는데 제 돈 30%밖에 안 들어갔어요. 70%, 50%는 국가 지원, 그 다음에 20%는 지자체 지원, 자부담 30%. 여름 내내 에어컨 빵빵 떼도 8만 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겨울에 저희는 가스볼 난방을 하고 전기 난방합니다.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일 하나로 가서 두 개를 따올 수 있는 것들이 돼요. 이런 것들이. 자, 가츠 인증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가츠 인증 모르세요? 이거 아시면 분명히 애기 있는 분들인데.
아이들 옷을 보면 베네쪼고리 같은 데나 아이들 옷에 보면 요즘 가치 인증 마크 이제 택이거든요. 이거 붙어 있는 거 되게 많습니다. 이게 유기농 코튼, 네, 유기농 코튼에 대해서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가닉 섬유 원료를 쓰는 건데 이게 아주 국제 이제 독일하고 미국, 영국, 그 다음에 일본이 주도로 해가지고 올가닉 연료에 대해서만 주는데 이때 얘 같은 경우에는 표백제를 쓰지 않기 때문에, 예, 표백제를 쓰지 않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도 똑같은 옷인데 한 10,000원, 20,000원 더 비싸요. 10,000원, 20,000원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격보다 최소 50에서 100%는 더 비쌉니다. 또 GRS라고 있죠. 글로벌 리사이클 스탠다드라고 있는데 요즘 되게 GRS가 핫하죠. 예, 핫하죠. 요즘 패딩 하나 뭐 한 30만 원 하잖아요. 근데 GRS 택이 있는 애들은 한 40만 원 정도 받아요.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원제품에서,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했던 패딩 이제 겉에 있는 패브릭이 달아서 버리지 안에 있는 거위털이나 오리털이 상해서 버리진 않아요. 그죠? 그죠? 겉이 낡아서 버리게 되지. 이제 그런 것들을 수집해서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 여기 이제 좀, 예전에 그 솜 타는 집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낡은 솜을 다시 제거하는 다시 새 것처럼 돼요. 그것처럼 똑같아요, 기계가. 네. 그 기계가 또 잘 보면 여러분들 마스크랑 그 기계가 같은 기계예요. 마스크 멤브레인 만드는 거 있죠. 패드 만드는 거랑 손 타는 기계 이런 거 리사이클하는 기계 같은 기계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에 이제 재활용해서 쓰는 것들이 GRS 마크예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저기 등산 좋아하시면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 혹시 아세요? 파타고니아 진짜 옷 섬유 보면 후질근하거든요. 걔네들 무조건 GRS 써요. 근데 옷은 더럽게 비싸요. 파타고니아가. 기본 면 티셔츠 하나가 몇십만 원 하는 것도 있으니까 나름 명품이라고는 하는데 대표적인 GRS 브랜드 중에 하나가 파타고니아, 또 대한민국에서는 블랙야크 이쪽 계열도 GRS 관심 되게 많아요. 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부터순치야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팔려요. 외국 사람들은요 저탄소나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을 위해서 그런 것들 엄청 샀어요. 우리나라만 안 그래요. 약간 시민의식이나 국민의식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외국 분들은 되게 관심이 많고 요즘 이렇게 보면 그런 거 세미나 같은 거 보면 자기가 사용해야 되는 생활비 중에서 몇 %는 이런 쪽에서 신경을 쓰고 사람들이 쓴다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노력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런가? 우리나라는 또 빗댈 수 있는 재활용률이 우리나라 쓰레기장 가면 재활용률이 대한민국이 진짜 좋거든요. 그러니까 재활용률이 좋은 게 아니라 분리수거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 1등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얼마나 활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다 일입니다. 마찬가지인가 아까 FSC 잠깐 얘기했죠. 종이컵에 붙어있는 작은 마크. 이 도대체 얘가 어떠한 걸 어마어마한 FSC가 이 어마어마한 거구나. 그리고 웬만한 기업들 종이 납품하는 회사도 FSC 마크 없으면 납품조차도 못한다는 거. 삼성에 들어가는 애들 마찬가지예요. FSC 없으면 아예 납품조차를 못하고요. 종이컵. 여기 이제 화장품이에요. 화장품인데 밑에 코스모스 인증, 그 다음에 뭐야 이거? 비건이구나. 비건, 할랄, USDA, ISO. 도대체 이 화장품 하나에 5가지, 6가지. 여기에서 이거 마크 5개 받으려고 한 2억 썼어요. 예. 아이고. 왜 이 마크 하나 받으려고 몇 억씩을 쓸까요? 이 회사의 브랜드 가치고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별로 안 유명한 회사예요. 제가 아는 회사인데 별로 안 유명한 회사예요.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각광받는 회사고. 앞에 코스모스 인증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세계에서 이제 세계 5대 화장품 강국이 있어요. 잘 아시는 벨기에,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가 세계 화장품을 좌지우지하는 5대 강국에 이 5개에서 만든 게 코스모스 인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벨기에가 나뚜르라는 자체적인 천연 유기농 화장품 인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독일은 베다이치에게서 BDHI라는 이제 게 있었고, 프랑스는 에코솔트, 그러니까 이런 쪽에, 그 다음에 영국이 소울 어소시에이션 SA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합쳤어요. 합쳐가지고 코스모스라고 이제 얘네들이 만들었어요. 여기에 지금 발 살짝 들이고 있는 게 일본이에요. 그리고 아예 됐고 우리는 독립으로 가겠다. 미국이 USDA. 예. 그래서 미국이 빠져 있는 게 미국은 천연 유기농 화장품을 USDA에서 해요. 그래서 마크를 굳이 얘가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USDA가 하나 더 필요했던 거예요. 대한민국도 천연 유기농 화장품 우리나라 국가 법정 인증으로 있습니다. 예. 법정 인증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비건 아시죠? 예. 채식암들을 인해서 만든 이제 동물성 소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제품을 인증한 거고, 할랄이 뭐죠? 무슬림들, 이슬람 국가들 먹을 수 있는 거 할람, 먹을 수 없는 거 하람. 그러니까 돼지고기, 동물의 피, 포도주 같은 걸 하람이라고 그러고요. 나머지 걔네들이 섭취하는 포도는 안 먹어도 건포도는 먹습니다. 그건 걔는 할랄이에요. 이쪽 시장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할랄 인증 이거 하나만 하는 이제 할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인증인데요. 무슬림에 대한 인증인데, 대한민국 수출 대상국 중에 인도네시아나 이슬람권에 대한 수출 인증이 되게 많아요. 예. 스타벅스 납품하려면 할랄 인증이 있어야 됩니다. 되게 재미있죠? 관심이 슬슬 오시나 모르겠다. 그 다음에 USDA,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미국 디파트먼트 아그리컬처 농림부에서 만든 자기 스스로의 천연 유기농 화장품이고요. 옆에 있는 마지막 ISO는 국제표준기구. 예, 그래서 국제표준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이제 비누예요, 비누인데 옆에 있는 여기 왼쪽에 있는 애가 왼쪽 맞죠? 그러니까 이제 RSPO, 이제 지속 가능한 팜유. 인도네시아가 지금 팜유를 무기화하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팜유 관련해서도 되게 지금 무기화하고 있고, 이쪽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되게 이제 예민하게 반응해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오른쪽에 있는 건 non-GMO, 유전자 변이 물질이 아닌, 유전자 변이 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천연 콩기름을 사용하였다는 게 이 바로 non-GMO. 그러니까 GMO가 유전자 변이 물질이거든요. 아니다. 우리는 콩나물 같은 경우도 마트 가면은 어떤 콩나물은 900원인데 어떤 콩나물은 1,800원일 거예요. 900원짜리 콩나물은 99.9% GMO예요. 대두를 조직 배양을 해서 유전자 변이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애를 그냥 똑같은 콩을 쭉 뽑아서, 그래서 그 콩나물은 싼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건강이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전공이 그쪽 동네라, 조직대항 쪽이 전공이라 전혀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여자 행정사님들이 많아서 말씀드리는데, 화장품 되게 괜찮아요. 대한민국 화장품 공장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부천 같은 데 가면 우리나라 또 일조 클럽도 되게 많고요. 대기업 아모레퍼시픽 이런 거 말고도 코스맥스 이런 애들도 일조 클럽이고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알아야 될 것들이 많아요. 유기농 화장품 세계 1위가 어딜까요? 키엘 아세요? 키엘? 미국. 키엘. 그 다음에 록시땅. 록시땅은 다 아시죠? 프랑스 록시땅. 록시땅은 뭐가 주 원료일까요? 뭘 가지고 얘네들이 천연 유기농 화장품이라고 얘기할까요? 온천수. 온천수가 베이스예요. 더바디샵. 영국. 그 다음에 아베다는 아시죠? 아베다.
아베다는 에스토로드에서 만드는 천연 유기농 화장품이 아베다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율리크라고도 얘기하고 줄리크라고, 그러니까 이게 호주에서 만드는